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와 연구개발 등으로 지난 10년간 감면받은 세금은 무려 42조 8,125억 원입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법까지 고쳐가며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결과입니다. 여기에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와 물을 공급하는 인프라 역시 정부가 앞장서서 구축해줍니다. 그 재원 또한 국민 세금입니다. 따라서 K반도체 경이로운 성장은 공동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겠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지나침을 지적한 건 이런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민적 지원으로 일군 초과 이익입니다. 정당한 세금을 아직 매기지도 않은 그 영업이익을 500만 주주들조차 함부로 손대지 않은 그 영업이익을 성과급으로 먼저 떼어달라는 요구 앞에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필연입니다. 국민과 함께 뛰는 국가대표가 되겠습니까? 몇몇의 이익만 쫓는 골목대장이 되겠습니까? 앵커 한마디. 대통령은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를 향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언급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권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몇몇의 이익을 위한 무력이어선 안 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규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3권에는 연대와 책임이 따른다며 노조가 집단 파업을 앞세워 성과급 확대를 요구한 걸 비판했습니다.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하더라도 적정한 선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한 이 대통령. 파업 개시를 하루 앞두고 국내외 경제에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구두 개입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중노위 사후 조정이 결렬됐다는 소식에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경우 남은 카드는 하나입니다.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 발동입니다. 발동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의 사후조정 결렬 직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예요? 발동권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태 초기부터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왔습니다. 저희들은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번 대화를 촉구하고 그 초를 쪼개서라도 양쪽을 조율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김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의 불광불급과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도선마저 빈손으로 끝날 경우 정부로서도 최후의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됩니다. 이후 15일간 중앙노동위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노사는 정부의 중재 재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대 4차례의 긴급 조정권 가운데 2번은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고
두 번은 정부가 강제로 중재한 뒤에야 일단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의 최초 요구안보다는 임금이나 정년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국가 경제 타격 등을 고려하면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긴급 조정권 폐지를 권고해온 국제노동기구 ILO의 사무총장과 내일 면담이 예정돼 있어 국제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총파업이 임박하자 삼성전자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는 주주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도 떼지 않은 영업이익을 비율로 정해놓고 떼어달라 요구하는 것은 주주들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아랑 기자입니다. 한 증권사의 삼성전자 종목 토론방. 삼성전자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주주들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총파업으로 주주들 피해가 커지지 않게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주주들도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 피해고요. 정부가 조치를 해줄 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려는 거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노조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노조 요구가 주주들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합니다. 영업이익은 주주의 재원이지 이거가 근로자의 몫이 아니다. 이걸 만약에 몇 %를 항상 가져가겠다고 제도화해버리면 이거는 주주가 원래 가져가야 되는 돈인데 자기들이 먼저 선취하는 게 되니까.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영업이익을 성과급에 연동해 제도화해달라는 요구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것,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그 성과금을 정하는 것은 기업 생존을 어렵게 한다.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노사 협상이 불발됐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4%대 급락했다가 이후 낙폭을 좁혀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파업 전날까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왜 타결되지 못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성과급 배분을 놓고 노사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크네요. 네, 실적이 안 좋은 사업부에 성과급을 얼마를 줄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이 반도체 부분 내엔 메모리와 그리고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그리고 위탁 생산을 맡은 파운드리까지 크게 3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사측은요, 이 성과급 재원 40%는 사업부에 고루 나눠줄 수 있지만 나머지 60%는 성과가 좋은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로선 메모리 사업부가 많이 받고 다른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게 받게 됩니다. 반면 노측은요, 70%를 전체가 나눠 갖고 30%만 사업부 실적에 연동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요, 비메모리 사업부는 실적이 나빠도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과급을 가정해서 실제 계산도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과급 재원을요, 이 30조 원일 경우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성과가 좋은 메모리 사업부는 각각 4억 원대로 노사 안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비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에서는 노조안이 사측안보다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사측안대로면 비메모리 직원은 1인당 1억 5천만 원 수준이지만 노조안에선 2억 7천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 적자가 나더라도 성과급을 실적보다 더 보전해서 챙겨줘야 한다고 노조 측이 주장을 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메모리 사업부는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사측은 적자 사업부인 비메모리 쪽에도 많은 성과급을 보장하면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초기업 노조가 비메모리 쪽 성과급 배분을 포기하지 않는 건 최대 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7만여 명으로 최대 노조이지만요, 지난주 4천여 명이 탈퇴했는데요. 추가로 4천여 명이 더 나가면 단독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위를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번 논의에서 삼성전자의 또 다른 주축입니다. 비반도체 그리고 모바일과 가전 부분이 빠져서 반발이 크다면서요? 네, 반도체 부분 매출이 주춤할 때는요, 이 회사 실적을 지탱해온 쪽이 바로 비반도체, 이 DX 부분입니다. 이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에서 DX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요. 실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삼성전자 매출의 과반이 DX에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교섭은 반도체 부분에 집중되며 DX 부분 조합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DX 조합원들은 단체 교섭 중지 가처분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초기업 노조가 사측과 교섭 중인 요구안은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반드시 총회나 대의원회를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집행부는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 노사 모두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요, 이 성과급 배분 원칙부터 이 노조 내부 갈등까지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소영 기자 수고했습니다.